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 기본이주비, 추가이주비, 금리 인하 협상 필요성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하여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대출금리 변동 추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살펴보신다면 왜 금리 인하 협상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는 거 앞서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비용인 이주비,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구성되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앞서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에 대하여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말이죠.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말이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계약 혹은 유명계약이라고 불리는 계약 중 위임계약에 기초하여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조합장님이 이끄는 조합은 수임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합원은 위임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수임자는 당연히 위임자의 뜻을 받들어 조합을 이끌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합을 이끄는 조합장님들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고 그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조합에서는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비용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여서 성공을 거두는 조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에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약속드렸던 대로 첫 번째 주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대출금리 변동추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대출금리 변동추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차트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추이 차트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집단대출의 금리 변동추이 차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다음 화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금리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되었다가 이것을 최고점으로 하여 그 이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비사업조합에서는요, 금리 인하 요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말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서 주담대라 그러죠. 예, 금리 변동추이 차트이고요. 자료 수록기간은 2024년 8월까지입니다. 2024년 8월까지입니다. 예,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최종 자료 갱신일은 2024년 9월 27일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여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28일입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 중 3개년치 자료를 이렇게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최종 월이 2024년 8월이고요. 그 시작 월은 2021년 8월입니다. 물론 그 전 자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편의상 3개년치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추이 차트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2021년 8월의 경우 금리는 2.78%였습니다. 연금리 연리 2.78%였던 것이요. 점차 상승하여서 2022년 11월에는요 무려 5.16%, 그리고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는요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5.37% 말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8월에 비해서 1년 만에 금리가 약 2.6% 어마어마합니다. 약 2.6%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기점에 사업비 등을 대출받은 조합에서는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하락의 추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 요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조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공을 거둔 조합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한 일에 열정적으로 행한 조합장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2024년 7월 금리는 4.12였던 것이 2024년 8월에는 4.04로 추가 하락을 하고요.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추이 차트 확인은 마무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러한 추이 차트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집단 대출 금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우리들은 첫 번째 주제인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대출금리 추이 차트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방금 전에 그 첫 번째 것으로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추이 차트인 집단 대출 금리 추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상 최고점에 도달하였던 2022년 10월이나 11월경부터 그리고 최종월에 해당하는 2024년 8월까지의 대출금리 변동 추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금리는 집단 대출 금리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집단 대출 금리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2022년 10월 달에 5.25%로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그때부터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달에는 5.17%, 그리고 2024년 7월에는요 3.46,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약 1.7이나 8 정도, 1.7이나 1.8%의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는 미미한 하락폭이지만 약간 더 하락되어서 3.45%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요구를 조합에서는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대출금리 변동추이 차트를 통해서 왜 금리 인하 요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두 번째 주제인 대출 금리의 구성 요소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리해 드렸던 대로 대출 금리는요, 기준 금리와 가산 금리로 구성되고요. 기준 금리는 거의 고정인데에 반하여 가산 금리라는 것은 변동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산금리 부분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해야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죠. CD와 코픽스라는 것 말입니다. CD라는 것은요,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로서요, 양도성 예금 정서라고 흔히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코픽스라는 것은 Cost of Fund Index의 약자로서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번역에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두 가지 기준 금리가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가산금리인데 말이죠. 가산금리인데 말이죠. 2024년 10월 현재 가산금리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0.5% 내외입니다. 그렇지만 고금리 시기에 있어서는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 11월 당시의 고금리 시기에서는요 2% 내외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비사업조합에서는요, 바로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산금리라는 것은요,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당연히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로서요, 예, 이러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바가 있으니까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그리고 이러한 것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변동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비사업조합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엄청나게 변동되었다는 거,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만남에서 다룰 마지막 주제, 즉 세 번째 주제인 이주비에 관하여 간략하게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라는 것은요, 조합원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사 기간 동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요,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기본 이주비라는 것은요, 무이자 이주비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추가 이주비라는 것은 당연히 유이자 이주비라고 불리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리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무이자 이주비인 기본 이주비는 말이죠,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종전자산평가액, 흔히 감정평가액이라고 불리죠, 의 60% LTV죠. Loan to Value입니다. 가 주어지는 것으로서요, 허가의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하는데요, 허가라는 것은 이 세 글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죠. Korea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현황은요, 2023년 1월 5일 이후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뿐입니다. 그럼 이 이외 지역은 원칙적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부산 전역은 원칙적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추가 이주비라는 것은요, 유이자 이주비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서요,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보증, 시공사라는 것은 건설업자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시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종전자산평가액 중에서 기본 이주비로 지급받는 6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추가 이주비 금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본 이주비는요, 사업비와 비슷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럼 2024년 10월 현재 사업비에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0.5% 내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기본 이주비도 거의 그 수준에서
결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제가 0.5% 내외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래인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는 0.5%보다 약간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추가 이주비인데요. 추가 이주비를 가산금리, 추가 이주비에 대한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적용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본 이주비에 적용되는 가산금리의 2배 이상을 적용시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이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조합의 인하 요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보자면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0조에는요. 추가 이주비에 적용되는 금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0조는요. 건설업자 등의 건설업자가 일종의 시공사가 되겠죠. 혹은 시공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중 제1, 2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항만 핵심 내용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 등은 말입니다. 시공사 등은 말이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사업 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합집행부와 조합원들께서는 잘 아시고 적정한 금리 인하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6일 전에는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23년 6월 16일 개정 시행된 규정에 따라서요.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는 것이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모두 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모두 다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사업 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